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벌써 10번째 강의가 됐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 관련 사회 문제라고 하는 주제로 근래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미투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이런 이제 성 관련 문제들, 성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제 폭력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내용은 대학 내 폭력 문제. 예. 교수님, 대학 내 폭력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대학 내 폭력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해마다 신학기면 되풀이되고 있는 신입생에 대한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MT 등에서 강압적인 음주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 이제 계속 일어났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대학 내에도 만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폭력의 문제, 또 더불어서 어떤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젊은 남녀, 공학인 경우에는 남녀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남학생, 여학생들이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또는 같은 이제 동급생들 간에 어떤 데이트 폭력,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대학 내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폭력의 종류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 한번 나눠 보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선배들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 요거는 군의 상명하복 문화에 뿌리를 둔 아주 폭압적인 군기 잡기라든가, 또는 강제로 이렇게 환영의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는 음주 폭력들, 그렇죠? 강제로 술 마시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성폭력의 문제예요.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캠퍼스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그런 성폭력 문제들, 앞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제 중인 연인 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력적 행위로서 이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협박이라든가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 정신적 폭력, 또 스토킹 등등의 다양한 유형의 이 데이트 폭력, 이렇게 세 가지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같이 한번 오늘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후배 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입생에 대한 환영회라든가, 또는 MT 등에서 일어나는 신고식, 그렇죠? 신고식도 이거 하기 싫은데도 강압적으로 또 선배들이 무서워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선배들로부터 일어나는, 선배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차별 폭행이라든가, 또는 얼차려, 또 언어 폭행, 이런 것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강압적인 그런 가혹행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환영회 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음주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군대와 같은 예절 지침을 갖다 이제 강요하는. 이거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
또 여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후배 간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군기잡기, 가혹행위 등의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가 선후배 간의 물리적 폭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러한 거는 그럼 요즘에만 있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네요. 이미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뭐 성균관이라든가 이렇게 지금의 이제 뭐 그 교육기관인 것이죠. 예, 최고 교육기관인 그런 데서도 있었다고 해요. 같이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문서는 18세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고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후배를 귀신으로 부르며 재주도 없으면서 벼슬을 했으니 담배와 고기 등을 선배에게 바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대학교 신입생 신고식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전북 원광대학교 사범대에서 지난 4일에 벌어진 신고식입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파란색 천막을 깐 바닥에 앉아서 어떤 액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이날 80여 병의 막걸리가 뿌려졌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아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생들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역시 선배들이 바가지에 담긴 액체를 붓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은 오물 막걸리였습니다. 학과 동아리의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른바 액땜을 위해 오물 막걸리를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진 일은 막걸리 투척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OT 과정에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돼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도 있었죠. 지난 22일에는 대전의 한 대학교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신입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2명이나 신입생이 음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이 신고식, 사실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절차일 텐데요. 마음은 사라지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가혹행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행히 작년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쵸?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또 우리가 뭐 같이 MT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었던 다행스럽다고 할까? 뭐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대구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배 6명이 신입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11차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때렸고 수시로 뒷짐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속칭 원산 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은 학과 또는 동아리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선후배 간의 어떤 이 정을 갖다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폭력이거든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테고 오히려 진짜 선후배 간의 어떤 정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후배들을 감싸고 또 후배들은 선배들을 갖다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다음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또는 MT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폭력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단체방이라든가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문제, 또 수업과 연관이 돼서 교수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 자행이 되는 또 일어났고 또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어떤 같은 학과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동료들 간에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대학가에 만연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성폭력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대학 내 특히 어떤 MT라든가 또 신입생환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성폭력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지난 2월 공과대학 16학번 남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에서 동기 여학생과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솔직하게라는 명분으로 농담이겠지만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특정 여성을 음식에 비유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해당 학생들을 불러 진상 파악을 했더니 성폭행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를 이렇게 묶어놓고 했다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해요. 제보에 가면은. 남학생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측은 아직 피해 학생들의 신고는 없지만 진상 조사를 한 뒤 학칙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뉴스에 한번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단지 한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이제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무리지어 대자보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붙은 대자보에는 이 학교 남학생 8명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언어 성폭력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기 사이인 이들이 1년 동안 나눈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선 성폭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자 휴지 챙겼다는 도를 넘어선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막상 저희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화하고 막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런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들 중 일부는 교내 성평등 지킴이를 맡거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총학생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내로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의 문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또 이 표면화된 그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고 선진 각국에서도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는 뭐 호주에서도 또는 뭐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요. 바로 이러한 대학 내 다양한 성폭력 문제는 해외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발한 여성 인권 영화제에서 고발한 그런 그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king if you were to get into Harvard, would you accept? And I said yes because I knew my mom would kill me if I said anything else. The first few weeks, I made some of my best friends, but 2 of us were sexually assaulted before classes had even started. I went to the dean of students' office
And she sai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 don't talk to anyone about this. They protect perpetrators because they have a financial incentive to do so. The problem of sexual assault on campuses is enormous.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y cover these crimes up. There's a lot of victim blaming. He lectured us about how we shouldn't go out in short skirts. They told me despite the fact that I had a written admission of guilt that what I presented to them could only prove that he loved me. They discourage them from going to the police. If it goes to the police, then it's more likely to end up as a public record. Universities are protecting a brand. Campus police cannot contact an athlete. He won the Heisman Trophy with his DNA rape kit. So just sit down with the students and ask them, where are the hot spots? SAE, sexual assault expected. The second most common type of insurance claim against the fraternity industry is for rape. Her rapist's name matched the name of 2 other cases, and he was allowed back on campus. The message is clear, you're not going to win. We star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at campuses across the country. Why has no one connected the dots before? These students went from sexual assault victims to survivors and now activists. My name is Carolyn Luby. My name is Alexa Schwartz. My name is Ari Mostov. This is a national problem. I was getting threatened. It was working in their favor to silence me, and I was terrified. I thought if I told them, they would take action, but the only action they took was against me. We've got a lot further to go. 네,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세계 여성 인권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던 그런 영화고요. 미국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학 내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룬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대학가에서도 해마다 신학기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대학 내를 갖다 떠들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성폭력의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강간, 즉 성폭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수사를 갖다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바로 예스를 했어야만이 그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범죄 행위다 라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4년에 이렇게 이제 법안을 갖다 이제 마련한 바가 있고요. 또 한 판사는 이렇게 마빈 주커라고 하는 판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성폭력은 전부 범죄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대방의 동의, 즉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가 없는 그런 모든 행위는 범죄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조차도 미국 내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국계, 우리나라라기보다 한국계 배우가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re's one thing I can never have sex without. It's not something I carry in my wallet. It's not something I can buy or something I take. In fact, it has to be given to me. It's consent. And without it, I can't have sex. And neither can you. Because sex without it is not sex. It's rape. Consent. If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t. It's on us to stop sexual assault. Learn how and take the pledge at itsonus.org. 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그런 행위는 범죄행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꼭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대학 내 성폭행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고 2학기
즉 우리나라 2학기에 해당되는 가을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학기가 개학하자마자 대학 내에 또 성폭력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그러게 된다는 그런 이제 사실들 같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실까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학한 대학 캠퍼스가 요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이어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보도하겠습니다. LA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묻지마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CLA 대학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쯤 대학 내 드레이크 스테디움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곧 말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의자가 여성 피해자 한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나머지 피해자 일행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흑인 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USC 대학 남학생 사교 동아리에서 성폭행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C 대학은 시그마 누 사교 동아리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USC 대학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예 전체 남학생 사교 동아리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This isn't new, this isn't extraordinary. This has been happening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until we abolish Greek life. 학교 측이 해당 사교 동아리를 즉각 운영 중단시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92% 정도가 학교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고를 해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사실 그래왔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이 성폭력도 이거는 범죄이다, 폭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러한 어떤 동아리 또 선후배 대학 내에서 동료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는 성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어떤 교수와 학생들 간 사제지 간에 그런 위기에 의한 부분에서도 성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드라마의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치마들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 거 알지?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최예지입니다.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 네.
그냥 남자 만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오늘 발표엔 전혀 관심도 없지. 정신 차려. 요즘 말이야, 룸사롱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의리니까. 야, 아가씨,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봐. 난 초이스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이구, 울어요. 아이고, 참 여자들이라. 내가 걱정 말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봐. 들어가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자네 뭐라고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내 비토. 저 그거잖아. 쿵쾅쿵쾅 꿀패미. 돌고 있네. 야, 쳐다만 봐도 시선강간이래잖아. 앙패미띠. 나는 성희롱 한 기억이 없는데.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인격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닙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이, 거기 자네. 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요.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 기웁니다, 교수님. 자네, 내 말이 불편한가? 자,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참 이상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 저요. 뭐? 교수님이 성희롱 하신 거 저 봤다고요. 그때. 저도인데요. 저도요. 저도 봤어요. 너 완전 개판이구만 이거. 어? 여기 내 강의실이야. 내 강의가 불편하면 다들 나가라. 으시고. 이것들 이거.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예지야, 가자.
아, 참. 우리끼리 수업할까? 나 성현은 그거 없지? 그날 밤 성교수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 Me too. With you. 네, 드라마의 일부라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밝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